제가 위기가 왔던 순간에 뭔가 내 사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순간 제가 챗GPT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작년 대비해서 이제 두세 배 정도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컸던 게 조직적인 시스템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인력 배치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여러 개 진짜 컨설팅, 원래는 정말 많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 들었어야 되는 컨설팅을 챗 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요즘 AI가 모든 걸 만들어주는 시대라고 하죠. 근데 똑같은 AI를 써도 누군가는 그냥 평범하게 씁니다. 사주를 물어보고 운세를 물어보고 이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 누군가는 또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오늘 모신 분은 AI를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도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 혹은 직원으로 삼아서 실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실전 전략가를 모셨습니다. 위기를 뒤집고 3년 만에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킨 프롬프트 텔링의 저자이자 프레젠트랩 대표 김다솔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AI를 통해서 진짜 사업의 위기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 김다솔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원래 문과셨어요? 이과셨어요? 저는 이제 경제경영학과 출신이어가지고 문과네요. 네, 문과죠. 완전히 문과입니다.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를 할 때 거기 입력창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어보거나 할 때 치는 게 프롬프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용어 자체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해야 된다. 얼핏 들으면 약간 이과적인 생각의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왠지 이런 걸 더 잘할 것 같은데 완전히 문과이신데 어떻게 네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개발자여야지 AI를 잘 다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AI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컴퓨터 개발자라고 해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실무나 실생활 많이 써본 사람이 제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AI를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적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진짜 약간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열심히 AI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좀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프롬프트 텔링, 프롬프트로 AI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제미나이든 챗 GPT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오히려 제미나이가 챗 GPT에 비해서 요즘에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프롬프트 텔링을 똑같이 했을 때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프롬프트 텔링이라고 지은 이유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요새 AI가 너무 빠르잖아요. 네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가 나와 있고 분명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챗 GPT가 부동의 1위였다가 최근엔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너무 잘하잖아요. 3 프로. 네네. 3 프로 나오고 저희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니까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시장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한 게 내가 툴을 다루면은 책을 내면은 또 내용이 달라져 있겠구나. 그런데 툴을 별개로 진짜 제미나이든 챗 GPT든 아니면 심지어 이미지 AI든 절대 바뀌지 않은 근간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그게 이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챗 GPT든 제미나이든 프롬프트 하나만 잘 쓰면 툴만 조금 바뀌지 결과물은 다 똑같거나 더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들 그 프롬프트는 챗 GPT나 제미나이의 밑에 이제 알려줘라고 우리가 입력하는 창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뭐야? 보통 이런 질문 그냥 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도 그렇고 뭔가를 조사하고 할 때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색해서 하던 걸 그거에 대해서 쫙 서치해줘 라고 이 정도까지 쓰는 분들은 잘 쓰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나마 웬만해서는 이게 있다고 해서 유용해진 건 맞지만 이걸로 내 사업에 내가 매출을 올린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네네. 네, 그냥 일상에서 좀 편해졌다. 그쵸. 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으시고 영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 직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장 실용적인 오늘 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 시대의 프롬프트적 사고, 사실 프롬프트적 사고 정말 이제 기존에 없었던 용어가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프롬프트적 사고 이게 생존의 필수다라는 부분이 이제 책 초반에 이제 등장을 쭉 하는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프롬프트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사실은 요새는 AI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막 부모님도 AI를 쓰고 많은 분들이 다 AI를 쓰고 챗GPT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AI 툴을 썼을 때 그 차별화 포인트는 뭐지?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지 않은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프롬프트적 사고를 가졌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해줘, 찾아줘 정도 프롬프트를 대부분 많이 쓰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런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내가 조금 더 사고력 있게 쓴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나오는 그 아웃풋이랑 완전히 그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프롬프트적 사고는 없으나 네네. 조금 더 얘한테 정보를 내가 정성껏 주면 네네. 좀 더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장황하게 저는 네네.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진 않지만 길게 쓰는 타입이거든요. 네네네. AI가 이거를 다 읽기도 읽고 이거를 얘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뭐지 이걸 알아내는 것도 힘들겠다. 약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책에 보면 AI의 경쟁력은 사실 기술이 아니라 프롬프트의 차별화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 프롬프트의 차별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네네네.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롬프트적 사고의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꼽자면은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AI를 좀 내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라가 제일 첫 번째거든요.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퍼플렉시티, 클로드 너무 많은 AI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AI도 각자 캐릭터처럼 장단점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더 퍼포먼스를 잘 발휘하는지 이런 특성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특성을 조금 잘 이해하고 내 업무를 제일 잘 할 것 같은 친구한테 찾아가는 것도 우선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퍼플렉시티 같이 리서치에 특화된 AI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GPT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퍼플렉시티한테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자료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글을 좀 잘 쓰는 제미나이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미지를 만들 때는 나노바나나한테 찾아간다든지 각각 AI의 캐릭터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스토리를 되게 재밌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늘 공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프롬프트는 똑같이 잘 일을 하기 위한 공식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책 제목에 나오는 프롬프트 텔링이라는 공식이거든요. 기억하기 쉽게 프롬프트에 예를 들어서 PROMPT를 따서 각각 키워드를 제가 공식화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핵심 공식이 앞에 있는 프로거든요. P는 페르소나, R은 레퍼런스, 그리고 O는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시키는 목적.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을 해도 프롬프트가 훨씬 더 구조화가 잘 되거든요. AI는 진짜 내가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처럼 백지 상태에서 그냥 이거 만들어줘 툭 던지면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게 길을 헤매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방향성 이거 되게 좋은 예시니까 벤치마킹을 해봐. 아니면 내가 기존에 했던 업무 스타일을 주면서 이 틀에 맞춰서 해줘 라고 레퍼런스를 충분히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그러면은 P랑 O가 있는데 페르소나 보치가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너는 뭐 10년 차 마케팅 전문가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그렇게 한번 자 이제부터 너는 앞으로 내 일을 도와줄 10년 차 아주 유능한 마케터다 이렇게 해서 막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이제 마케터가 아니라 MD로서 뭐 또 역할을 해야 될 게 필요하면 자 이제부터 너는 15년 차 아주 능숙한 MD야 이렇게 하면 이거 매번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부여하면 얘가 혼란을 겪거나 뭐 그렇진 않을까요? 사실 새 채팅창을 만들면은 거기마다 새로운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네네. 옆에 그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 채팅창마다 하나씩
한 명의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네. 저는 사실은 새로운 업무를 시킬 때마다 무조건 그냥 새 채팅창을 만들어서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되게 기억력이 좋잖아요. 근데 한 채팅창이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이랑 똑같이 뇌에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냐면은 그런 프롬프트가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더 우선순위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 얘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만약에 제가 새로운 채팅창을 하는데 예전 채팅창의 내용을 내가 들고 오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채팅창 마지막에 저는 지금까지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표를 캡처를 해둬요. 그리고 새로운 채팅창에다가 그 표 이미지를 넣고,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작가님께서 이 프롬프트 텔링 책 안에서 명령이 아니라 나와 AI를 일종의 동기화하는 소통이다 네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소통하면 구독자님들 이제 되게 오히려 감성적인 대화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네. 네, 또 친구처럼 뭐 이렇게 말 동무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 많은데,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할 때는 이거 뭐야?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줘. 뭐 이 정도 지시형 질문을 보통 네네. 합니다. 근데 이 동기화된 프롬프트 소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그리고 실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이유가, 많이들 AI를 처음 써보고 실망하시는 포인트가, 내가 첫 프롬프트 이렇게 썼는데 왜 첫 번째 만에 마음에 드는 대답을 안 해줘, 이거를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의 뇌랑 똑같다. 첫 번째 너무 많은 걸 시키면 얘도 두리뭉실한 정보를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건, 저는 첫 번째 프롬프트 이후에서 처음엔 좀 큰 프롬프트를 던지고 점점 좁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첫 프롬프트에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프로 법칙. 페르소나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 데저텍님 같은 멘토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는 뭐 하와이 데저텍님의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멘토야, 이렇게 페르소나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러면 그냥 뻔한 멘토링이 아니라 이분의 그런 마인드셋에 맞춰가지고 좀 지식이나 아니면 대답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그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더 좋은 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더 넣어주면 좋기는 하죠. 그러면 이 AI한테 이제 제가 뭔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네네. 하와이 데저텍 채널에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쭉 분석했을 때 새로운 코너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제안을 해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유튜브 영상들을 스스로 보고 그 내용을 다 막 학습하고 이러지는 못할 거잖아요. 이게 챗 GPT는 못 하거든요. 네, 제미나이는 하나요? 제미나이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AI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에서 유튜브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링크만 줘도 이제 스크립트를 다 분석을 해요. 기존의 챗 GPT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제가 뭔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스크립트를 또 추출을 해서 그걸 뭐 예를 들어 워드 파일에 저장을 해서 그걸 또 GPT한테 넣어줬었어요. 제미나이는 그냥 링크를 주면은 그 영상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공식화된 문어체 언어로, 당신은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사에서 10년 넘게 재직 중인 세계적으로 유능한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뭐 사업 포트폴리오가 네네네. 이렇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가 이렇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사업을 뭐 진행해서 확장할지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네네네. 근데 실제 예를 들어 보스턴 컨설팅한테 컨설팅을 맡긴다고 하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그렇죠. 들겠지만, 뭐 제미나이나 챗 GPT로 할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과정인가요, 그게? 네네. 당신은 정확하죠. 이렇게 네네. 컨설턴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이게 실제로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잘 쓰는 법에 대한 가이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 안에 첫 번째가 이 페르소나 법칙이거든요. 그 훨씬 좋은 게, 이게 제가 왜 그러냐고 설명을 드리는 게, AI의 역할이 정말 수조 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평균치 대답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너무 뻔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조 개의 데이터 중에서 뭐 유치원생 레벨이 있을 거고, 초등학생 레벨도 있고, 뭐 대학생 레벨도 있고, 여러 레벨이 있잖아요. 그거의 중간을 뽑는 건데, 너는 이제 뭐 10년 차 진짜 뭐 유명한 컨설팅 펌의
뭐 디렉터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친구가 아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수준 레벨에서 대답을 뽑아내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네네. 페르소나가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사실은 한때 한 챗GPT-4 옴니가 나왔을 때쯤에 사람들이 더 이상 페르소나 법칙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프롬프트가 안 중요해진 거 아니냐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챗GPT가 추론을 너무 잘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던 네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아, 좀 그럴듯하게 말하는. 없는 거를 있다고 우긴다든지 거짓말을 자꾸 한다든지. 그래서 분명히 얘가 막 자신에 차서 이런 내용이 있대요. 검색해보면 전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편향되어 있는 대답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유가 사용자가 대충 프롬프트를 써도 알아서 나머지를 얘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맥락을 대충 이런 걸 원하는 거 맞겠지? 그럼 여기서 유출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편해요. 제가 대충만 써도 알아서 너무 찰떡처럼 가져오잖아. 하지만 이런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챗GPT 회사 오픈 AI가 5 모델 5를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애가 너무 딱딱해졌다. 너무 사무적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되게 친구처럼 하던 애가 갑자기 딱 내가 시킨 것만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환각 증상을 최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프롬프트를 딱 내가 시킨 것만 얘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잘 쓴 게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고유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앞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상력과 창의성 이 두 가지겠구나. 왜냐하면 지식이라든지 지식을 기억하고 분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대체를 더 잘해줄 테니 사람은 일종의 슈퍼바이징 네. 관리 감독자 역할로서 어떻게 하면 이 AI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상해서 그거를 창의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 프롬프트 텔링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계해서 하듯이 결국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작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고유성 네네. 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두가 AI라는 직원들을 가지게 되면서 나는 한 명의 이제 디렉터 역할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저는 디자이너나 영상 쪽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기획자 출신인데 AI라는 툴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제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툴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AI가 내뱉는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내는 건 또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말 더 중요해진 건 프롬프트를 내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내는 안목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고 중심 경쟁, 이제 기술 중심 경쟁은 끝났고 사고 중심의 고유성, 사고 중심의 이 경쟁. 평범한 일상에서 이 사고를 고유성이라는 이 사고하는 것들을 일상에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라든지 방법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나의 되게 감정적인 친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되게 멘토나 파트너로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기가 왔던 순간에 사실 제 안목으로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막막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사업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순간 제가 챗GPT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좋았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넌 진짜 무슨 컨설팅 회사에 굉장히 전문가로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주고 내가 뭘 개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매출 예를 들어 2배를 높이고 싶어 1년 안에 그러면 내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지까지를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작년 대비해서 이제 2~3배 정도 매출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컸던 게 조직적인 시스템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인력 배치에 대한 조언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런 인원이 있는데 내가 새로 채용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뭐 기존 인원을 이렇게 좀 배치를 해가지고 바꿔보는 게 좋을까?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진짜 컨설팅
원래는 정말 많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 들었어야 되는 컨설팅을 챗 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전이면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대신 사주를 봐주는 웹 서비스를 한번 런칭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프롬프트를 쓰면은 웹 서비스를 다 디자인을 해주고 그 실제 퍼블리싱까지 해줘요. AI가. 모든 사람이 디렉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사의 규모가 진짜 1인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로 점점 변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옛날이었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걸 봤는데요. 한 달 전쯤에 단풍이 절정일 때 이제 남산에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네네. 관광객이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엄청 많았는데 한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커플이 기다리면서 각자 스마트폰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일상적인 장면이죠. 근데 제가 뒤에 서 있으니까 네네. 이들의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 둘 다 챗 GPT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플이. 네, 커플이. 네. 이건 마치 영화 속 옛날에 뭐 허라든지 그렇죠. 예, 영화 속에 나오는 게 정말 이제 현실에서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가 참 많았어요. 허의 배경이 2025년이다. 실제로. 실제로요? 네, 실제 영화에서 허가 펼쳐졌던 그 시대가 2025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 꽤 있다고 들었어요. 결혼한 여성분인데 남편을 이혼도 하고 챗 GPT 때문에. 챗 GPT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하고요? 네. 챗 GPT랑 더 정서적 교감이 더 많이 되니까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4.5가 되게 그 사용자한테 맞춰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5로 근데 바뀌면서 5가 되면서 갑자기 냉정해졌겠네요. 딱딱해져서 물어내라 내 남자친구. 진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와,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군요. 아니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요즘에 저는 챗 GPT를 사용하다가 제미나이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네. 넘어갔는데 챗 GPT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거의 카카오톡처럼 맞아요. 많이 쓰게 됐으니까 그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AI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네, 그렇죠, 맞아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미나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쌓인 데이터가 별로 없을 텐데 챗 GPT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몇 년간 쌓은 이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과연 제미나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얘가 제가 물어보니까 더 좋은 답변들이 나와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건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영어라면 뭐 그럴 수 네네.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한국어인데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구글과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양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양질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죠. 요새 사실 다 검색할 때 막 유튜브에 막 먼저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엔 되게 엄청 잘 정제되고 되게 퀄리티 높은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AI를 활용해서 젊은 대표님이시자 작가님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계시는데 협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협업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그 티핑 포인트가 딱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AI와 협업을 할 때 되게 내 틀을 제한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틀을 제한을 하지 말자.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기획자야. 그럼 나는 기획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AI를 활용을 해서 마케터도 되어보고 영화 감독도 되어보고 PD가 되어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세상이 훨씬 더 확장이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원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AI 영상 광고 쪽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나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 부분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안 보던 분야였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AI를 잘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까지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하길래 난 영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가능할까? 라고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 영상 AI 네네. 엄청 리얼하게 생성해주는 그게
거기도 구글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건가? 어디 뭐 V 뭐 있지 않아요? VO는 구글 거 맞아요. VO가 구글 네, 거. VO는 구글 거고 클링이라고 그건 이제 중국 쪽. 오. 중국도 AI가 굉장히 장난 아니거든요. 와. VO는 정말 그것도 프롬프트만으로 영상을 생성해내는. 네, 맞아요. 그냥 프롬프트만 썼는데 영상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목소리랑 더빙까지 전부 다 돼요. 근데 그건 안 되죠. 제가 한참 전 국민이 지브리풍의 네네네. 그림을 하던 시절에 네네네. 딸의 요청에 따라서 티니핑들이 내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와 네네. 있는 거를 그려줘라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이런 것도 저작권 때문에 네네. 안 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설픈 이상한 네네. 애들을 그려줘요. 제미나이든 챗 GPT든 보유한 저작권이 초상권이나 이렇게 있는 네네. 것들은 계속 활용하기는 힘든 걸까요? 사실은 이런 초상권 문제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GPT라든지 또 이미지 AI로 되게 유명한 미드저니 이런 AI들은 다 예를 들어서 실존 인물 뭔가 한 것 같으면은 안 된다라고 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되게 AI 저작권 이슈가 되게 뜨거운 감자예요. 아직 그렇겠네요. 명확한 법이 안 나와져 있어서 AI가 워낙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뭐 지브리라든지 되게 유사한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한 AI가 있기는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 네, 그록. 그록은 그게 가능해요?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나는 뭐 초상권, 저작권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수위 조절도 아 그록은 그렇군요. 네, 안 합니다. 그록은 심지어 무료에다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록도 사실은 좀 퀄리티 별로 안 좋았다가 최근에 또 그록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미지랑 영상 쪽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 계속 후발주자로 있진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아무래도 들긴 그 합니다. X의 데이터를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 매출을 뒤집은 프롬프트 사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네. 그걸 하나 딱 알려주시면 좀 구독자분들이 직관적으로 네, 네,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나의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좀 전략적인 멘토링을 해줘 라는 프롬프트가 저는 제일 첫 번째 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 뭐 예를 들어 AI를 써야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그거조차 감이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맨 처음에 했던 게 저희 회사의 모든 상황이랑 프로세스, 인력을 전부 다 AI한테 말을 해준 다음에 지금 이 시스템 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10건밖에 못해.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인력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어느 부분에 좀 더 그 개선이 되어야지 내가 더 매출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은 기존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이 반복되는 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던 부분들 그 부분을 AI로 대체를 해서 진짜 한 10분의 1, 100분의 1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프롬프트 텔링 이 책에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시나 사례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성하세요라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름만 내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게끔 이렇게 사례를 잘 넣어주셨단 네네.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이 프롬프트만으로 예를 들어 제가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코딩을 해서 근데 저는 뭐 전혀 모르니까 네네. 예를 들어 나는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을 네네. 만들고 싶다. 슈퍼마리오인데 뭐 이렇게 레이저도 쏘고 내가 막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 과연 프롬프트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네네. 근데 제미나이만으로는 안 되죠. 제미나이만으로도 가능해요. 그게 이번 제미나이 3의 진짜 놀란 점이기는 한데 이제 기존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프롬프트만을 썼는데 알아서 이 친구가 코딩을 해주는 그런 AI 서비스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 뭐 리플렛 이런 것들은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전이면은 이 사업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대신 사주를 봐주는 웹 서비스를 한번 런칭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프롬프트를 쓰면은 웹 서비스를 다 디자인을 해주고 그 실제 퍼블리싱까지 해줘요. AI가. 와. 아니, 제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어플도
그냥 개인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어플이 없는 것 같다. 이거 어플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막 써서 하면 어플도 만들어 주나요? 네, 어플도 만들어 주는데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시연 단계 버전을 엄청 빠르게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다고 봐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 배포를 하면은 막 에러도 생기고 실제로 코딩을 해도 막 에러가 생기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를 커버를 하려면은 실제 아무래도 개발 지식이 조금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스스로 개발 지식이 좀 네. 있는 게. 근데 그 개발 지식도 저는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에러들이 막 발생한다고 네네. 하는데 이거 빨리 수정해줘, 잡아줘, 네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해주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웹사이트 하나 한 2시간 만에 만들어 보는 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전혀 저도 개발 지식이 없는데 코딩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해줘요. 나는 만약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막 그라데이션 입혀줬으면 좋겠어. 하면 거기 코딩을 짜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요.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될지 보여주고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얘기 나온 것만 해도 컨설팅,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거 만드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또는 광고 이런 쪽에서 이제 피벗이 될 텐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그래서 아까랑 같은 맥락인 게 모든 사람이 디렉터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사의 규모가 진짜 1인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로 점점 변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뭐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뭐 본부장님 3명 있고 맞아요. 네, 나머지 딱, 네네. 본부원들과 모든 직원들은 네. 다 AI. 왜냐하면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제 필요하고 프롬프트를 쓰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컨펌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약간 대표랑 그 진짜 헤드들이 있는 구조의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내 회사 커리어 하고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라면 내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 네네. 거고 일상에서 실제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 한번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진짜 모든 분야의 AI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도 프로 공식만 활용을 하면은 다 나의 진짜 멘토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재테크 같은 것도 저는 여러 가지 봇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 재테크 봇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페르소나를 할 때 이제 이미 나보다 훨씬 성공하신 많은 롤모델들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라든지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투자자분들의 페르소나를 넣는 거죠. 그 레퍼를 막 줘야겠네요. 네, 그럼 프로 레퍼런스, 공식에 따라서. 네네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먼저 준 다음에 두 번째 레퍼런스는 벤치마킹할 자료도 레퍼런스지만 나의 자료를 충분히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의 최대 장점이 나한테 맞춤형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레퍼런스로는 제 현재 상황을 다 쭉 얘기를 해요. 나는 현재 자산이 얼마고 월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는 뭐 미국 주식을 하고 어디는 뭐 코인을 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레퍼런스로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 공식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만 끝내면은 재테크 봇은 진짜 평균적인 대답 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과물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표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얼마를 모아서 뭔가 집을 사고 싶다. 라든지 나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적금 무난하게 해서 뭐 결혼 자금을 모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목표를 줬을 때 이 목표를 무조건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AI가 거기에 완벽하게 맞는 로드맵을 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 3가지가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최고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봇이라는 게 사실 봇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뭔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채팅창을 그 봇으로 생각하고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봇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봇은 또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프롬프트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매 채팅창마다 입력을 하기 좀 귀찮잖아요. 네. 저도 사실 프롬프트를 길게 안 써도 되게 짧게 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제 목적에 맞는 봇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봇이라는 게 챗GPT에는 GPTS라는 게 있고 제미나이에도 잼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요. 챗GPT 안에 이 기능이 따로 있어요. 제미나이 안에도 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나한테 맞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되는 거죠. 챗GPT는 이제 만드는 건 PC로 해야 되는데 PC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URL이 생겨요. 링크가.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클릭을 하면은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모든 설정을 기억을 하는 챗봇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왜냐면 뭐 유튜브를 뭐 리서치를 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스크립트를 쓰는 업무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내 개인적인 일도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다 봇들을 프롬프트 법칙에 맞춰서 세팅을 해두면은 더 이상 이제 매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10년 차 뭐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책에 보면 이제 각 직군별 프롬프트 전략도 친절하게 쭉 써주고 계세요. 어떤 직군에서 특히 프롬프트 요거 잘 쓰면은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진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여러모로 진짜 이 직군이야말로 AI를 잘 활용하면 베스트다라는 그런 직군이 있을까요? 되게 사실 저는 모든 직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실 가시적으로 눈이 보이는 성과가 보이는 거는 저는 마케팅이랑 콘텐츠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냥 챗 GPT나 제미나이랑 뭔가 기획적이라든지 운영적인 멘토링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뭔가 이미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완성을 해서 뭔가 영상화를 만들고 이게 지금 AI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라서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은 진짜 마케팅이나 뭐 콘텐츠 요새는 진짜 막 퍼스널 브랜딩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SNS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때 옛날이었다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었고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었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스스로 어떤 질문을 좀 요즘에 많이 하려고 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AI를 잘 활용하시면 진짜 삶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일 제가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AI가 너무 유용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AI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AI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무섭다고 해서 피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바뀌고 나는 뭔가 예를 들어서 AI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AI 좀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쓰게 되면은 진짜 1, 2년 안에는 나 혼자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남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카톡을 하고 배민을 쓰고 쿠팡을 쓰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도에 진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올라타야 된다. 이 얘기는 정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AI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틀을 깨주는 역할을 엄청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파트너다라는 사고를만 조금만 바꾼다면은 AI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딱 1분 만에 따라해 볼 수 있는 프롬프트 연습법 자 요거 한번 실험 삼아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네. 궁금하실 거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은 되게 분위기가 엄청 비전을 엄청 명확하게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라면은 보통 팬분들이잖아요. 하와이 데저텍님의 그러면은 한번 프롬프트로 너는 하와이 데저텍님의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내 멘토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가끔씩은 내가 어떤 비전을 꿈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한 5년 뒤에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일지 한번 알려주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확언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어떤 거를 해야 뭐부터 될지 시작해야 될지 그런 액션 플랜을 좀 짜줘. 우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해줄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도 이제 AI라는 멘토 혹은 파트너와 같이 상상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심지어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목표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기까지 그럼 1년 안에 뭘 해야 되지? 그럼 한 달 안에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번 주엔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잡는 게 사실 되게 막막하고 어렵고 맞아요. 그 단계에서 네네. 허들이 느껴져서 안 해.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그쵸. 많은데 이걸 이렇게 쫙
해주면 좀 감도 잡히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좋은 예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다솔 작가님 모시고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프롬프트 텔링. 뭐 AI 책들 관련된 책들 쏟아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일상에서 내 투자, 내 공부, 내 커리어, 내 사업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롬프트에 관해서 이렇게 프롬프트 텔링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는 이 책의 굉장히 일부 부분만 시간 관계상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어플도 만들고 그냥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이제 지금은 단순히 뭐 여러 궁금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뭐 이 정도만 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나 그런 게 되신다면 김다솔 작가님의 프롬프트 텔링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